공학적 시뮬레이션이란 다양한 조건으로 전자회로의 동작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회로를 꾸미거나 별도의 시험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로의 많은 부분을 실제와 같이 모의 실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시간과 돈의 낭비를 피할 수 있고 반복 수행이 가능하므로 설계의 결함이나 제작의 약점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잘못된 회로의 결선으로 부품을 파손시킬 염려 없이 실험 실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기술은 실제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학적 시뮬레이션 기반에 의한 전자회로 해석 및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의 현안 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부 과정에서 운영하는 전자회로는 이론과 실습으로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부품이나 트레이닝 키트가 있어야 하고, 계측을 위한 측정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회로를 조립하고 실험을 완성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습보다 텍스트 중심의 이론 공부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로 인해 숙련 불일치와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학인재의 선진화 방안은 고전적인 이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실용적인 설계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 및 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 NCS에서 추구하는 공학교육의 패러다임은 기업의 생각과 비전에 눈높이를 맞추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인재 육성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직장인은 10명 중 9명이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성별과 직급, 직업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경우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시험 및 평가, 원가 분석, 양산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유통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가의 법령이나 국제표준, 그리고 회사의 규정과 지침 등 수행해야 하는 기술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실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면 업무에 대한 성과는 더욱 저조하겠지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서 자신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고 양질의 업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해법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전통적인 서책형 공학교육 방법을 보인 것입니다. 교수자는 칠판에 회로도를 작도하고 수식과 그래프를 필사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서책형 공학 교육 방법입니다. 공학 강의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는 노트 필기 습관이 줄어들어 메모 속도가 느리고, 교수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칠판이나 빈 프로젝터에 설명된 모든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책형 교재는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과 수학적 표현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고, 도표나 그림은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이해가 아닌 암기를 통해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 능숙하지 않거나 전공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시뮬레이션 기반에 의한 공학교육에 대한 사례를 보인 것입니다. 다양한 변수값을 조정하면서 회로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는 이론식과 연계하면서 학습할 수 있어 수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반에 의한 공학교육은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파형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귀납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편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 기반에 의한 공학교육 사례를 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고율, 파형률, 맥동률에 대한 기술적 정의에 대한 학습 주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교수자는 이들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파형을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무조건 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전개되지요. 그러나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학교육은 오른쪽 예제와 같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파형의 형태를 통해 이론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 해석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스파이스 코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84년 마이크로 심사에 의해 PC 버전이 출시되었고 1998년 오아 캐드 테크놀로지사로 합병되었으며 2000년 4월 케이든스 디자인 시스템사에 다시 합병되어 현재 케이든스사가 되었고 피스파이스 17.4 버전이 출시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뮬레이션 툴은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뮬레이션 툴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래픽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성, 그리고 모델 구축의 용이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기법은 실제 회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잡한 회로나 실험이 어려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뮬레이션 툴은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C61508은 전기, 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기능 안전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입니다. 그 규격 하위에는 철도 차량, 의료기기, 장치산업, 건설기계, 자동차 원자력, 철강 및 항공 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는 ISO 26162 기반에 의해 안전에 대한 위험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컨설팅이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이프티에 대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의 위험을 분석할 때 시뮬레이션 툴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 장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철도 차량, 의료기기, 장치산업, 건설기계, 자동차 원자력, 철강 및 항공 분야에 적용되는 부품이나 시스템은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툴은 하드웨어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분석이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로를 구성하는 수동 부품이나 능동 부품이 동작 중에 오픈 상태나 쇼트 상태, 그리고 온도에 의한 드리프트 상태에 따라 시스템의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툴은 최적의 설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툴은 위험 분석의 각 단계에서 하드웨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기반에 의한 학습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학습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편의상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짧은 형태의 훈련 콘텐츠와 실습용 회로도를 클라우드 공간을 통해 제공합니다. 강의 자료는 학습 객체에 대한 개념과 예비 지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결과 파형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수식에 대한 유도 과정이나 보충 자료 등은 웹 링크가 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학습자는 제공된 강의 자료와 시뮬레이션 회로도를 통해
신속하게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얻을 수 있고 직관적으로 회로의 동작 상태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 목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기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현재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학 계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전기전자 계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이 분야의 기초적인 선행학습이 요구됩니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잃어버린 전공 지식을 되살리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듈 단위의 짧은 학습 주제를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마이크로 러닝 기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마이크로 러닝이란 짧은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가지고 필요한 개념만 골라 신속하게 학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입 크기의 단위로 제공되는 기술 기반 교육입니다. 전통적인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에디 모형을 사용하여 도입 단계, 학습 단계, 평가 단계, 그리고 정리 단계와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선형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마이크로 러닝의 대표적인 모델인 카라 토거슨의 마일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이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한 프로세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모델을 접목한 이마일 모델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강의 자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강의 자료를 학습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전자회로를 해석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